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자, 이제 십성 계속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십성의 어떤 그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숙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십성 강의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만 군더더기 없이 또 쉽게 이렇게 내용을 이론을 전달을 할까 또는 가르칠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 뭐 유튜브 강의나 또 책에는 자세하게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서 강의한 그 어떤 사주 관련 책이나 다른 선생님들 동영상,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채우시면 되고요. 저는 어떤 재성적인 강의, 십성의 어떤 그 중에 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성은 정리하고 정돈하고 요약하고 핵심, 결과, 목표 이런 쪽에 좀 그 다음에 어떤 이 분별하는 거 있죠. 그런 쪽에 조금 강한 면을 보입니다. 제가 제 사주 지지에 정제하고 편제가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합으로 또 이제 끌고 오는 어떤 그런 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강남의 학원 선생님 일타 강사 어떤 느낌이 난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의미인데 어쨌든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어떤 강의가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어떤 바탕이 되는 원리나 이해는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하고 넘어가고,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주 통변할 때 적용을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이걸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강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서 이제 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차에 기름을 채워야겠죠. 휘발유를 채우든지 뭐 경유를 채워서 부산이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 있고요, 국도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돌아서 국도 갔다가 고속도로 갔다가 그런 길이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일단은 그 목표가 확실하게 있어요. 이제 부산을 간다라는 목표. 여러분들 가지고 있잖아요. 나 사주 공부해서 나를 알고 싶고, 또 남도 알고 싶고, 사주 잘 봐서 도사소리도 듣고 싶고, 한 20년 걸려서 도사소리 듣고 싶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뭐 1, 2년 안에 도사소리 듣고 싶다 욕심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3년이나 5년 정도 공부하면 사주 이렇게 출수를 좀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싶다라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제 차를 잡고, 물론 면허증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산까지 운전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악셀레터를 밟으면 그게 뭐 기와식으로 뿜어져 내려와서 실린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력으로 크랭크로 전달이 돼서 바퀴로 움직여서 우리가 핸들을 틀어서, 또 브레이크를 잡으면 디스크 패드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이게 차가 멈추면서 가고, 그거는 몰라도 시동 켜고 앞에 보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고 악셀레터 밟으면 앞으로 가고, 그 정도만 우리가 할 줄 알면 부산까지 간다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기계적인 막 그런 그 실린더에서 엔진의 그런 메커니즘을 다 알면 좋겠지만, 우리가 정비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운전만 할 줄 알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제가 추구하는 어떤 사주 강의의 어떤 근접한 좀 비유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필요하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자동차를 하나 사면 거기에 뭐 차에 대한 각종 설명서가 있죠. 매뉴얼, 이런 것들은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실제로 어떤 길로 어떻게 가는 게 안 막히고, 어디 가면 휴게소가 있고, 어쩔 때는 또 긴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부산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너무 원리 원칙에 학문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몰라서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알면서 또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잘 전달하는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십성의 우리 명칭을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숙달을 해보자. 그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명칭. 저번에 우리가 잠깐 이제 복습을 한다면 목, 화, 토, 금, 수가 있습니다. 목화, 토, 금, 수가 있는데 목생화 하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생한다. 내 다음. 이 의미는 앞전 강의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생을 하는구나. 이거를 상생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내 다음 하나 건너뛴 다음 글자를 극하는구나.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이런 어떤 상생 상극이 오행이라는 데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 목이 왜 나무가 불을 떼고 막 이런 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했지만 사주풀이 할 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사주풀이 해보니까 제가 그냥 목생화, 화생토, 토생화, 금생수, 수생목 이것도 나중에는 어떤 베이스로 깔리는 기초적인 이론일 뿐이지 사주통변할 때는 이거 자체를 쓰진 않아요. 이게 디테일하게 발전이 돼서 뭐 십성, 육친으로 우리가 그거를 인간사에 대입을 하는 이 자연의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를 십성이라는 인간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역할, 기능적인 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하기 위한 그 베이스인 어떤 기초적인 지식, 기초적인 이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사주에서 일간이라고 했죠. 일간은 태어난 날, 내가 태어난 날에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는데, 자, 일간, 내가 일간이다. 그쵸? 일간이 목이다 그랬을 때, 이거는 비겁이라고 했고요. 나 자체, 비견겁제, 비겁. 자,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했고, 나를 극하는 거, 그쵸? 나를 극하는 거는 관성. 나를 생하는 거, 그쵸? 내가 생하는 건 식상, 나를 생하는 건 인성. 이렇게 크게 해서 이거를 일간을 포함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을 우리가 육신 또는 육친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또 음양에 따라서 내가 양이다. 그쵸? 내가 내 일간과 같으면 식신, 상관으로 구분이 된다. 그쵸? 이게 핵심이었죠. 그쵸? 식신, 상관. 같다는 내 일간인 음양과 같다는 거죠. 내가 얘를 간목이다. 그러면 양의 목이니까 양의 화인 병화가 식신이고 음의 화인 정화는 상관이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성도 편재, 정재로 나누어진다. 이거는 같다,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관성은 편관, 정관으로 나눠진다. 편관은 나와 음양이 같고 정관은 음양이 같지 않다. 인성은 편인, 정인으로 나누어지고 편인은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이고 정인은 나와 음양이 같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자, 비견, 겁재. 자, 비견은 나와 음양이 같고 겁재는 나와 음양이 다른 것. 여기까지 저번에 이제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식상, 재성의 각각의 의미를 아는 것은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이 식신상관, 이거를 명확하게 내가 빨리빨리 도출을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빨리는 좀 나중에 숙달되면 저절로 되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 내가 간목이다. 간목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간목. 자, 내가 간목이다. 간목이면 천간으로 비겁은 뭐가 되죠? 자, 비견. 자, 비견은 자, 간목이 되고요. 자, 겁재는 을목이 된다. 그쵸? 저번에 했었고. 그 다음에 목생화. 그쵸? 병화가 식신이고 정화가 상관이다. 그 다음에 무토가 편재고 기토가 정제다. 자, 경금이 편관이고 자, 신금이 정관이죠. 간목할 때는 금극목하니까. 그리고 자, 임수가 편인, 개수가 정인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쵸?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으로 자, 아시는데 천간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고, 근데 지지에 들어가면 이게 또 바뀝니다. 지지에. 그래서 비견. 자, 자수부터 해볼까요? 그래서 이 자수는 음인가요? 양인가요? 자, 체와 용이 바뀌는 글자죠. 체와 용이 바뀌는 글자. 그래서 간목이 자수는 체로서는 이게 음으로 용으로서는 음으로 쓰이기 때문에 개, 자, 이 자수가 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해수가 편인이 됩니다. 갑한테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축토하고 자, 이제 이거 나오는 대로 축토하고 미토가 음해화니까 정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술토하고 진토가 간목한테는 편제가 됩니다. 편제가 되죠. 그리고 자, 요 사화가 식신이 됩니다. 사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화가 간목한테는 상관이 됩니다. 자, 지지 중에 해수와 자수, 사화와 오화는 체화용이 바뀌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체화용이 바뀌기 때문에 병사라는 간지가 없어요. 병오라는 간지가 있죠. 그 다음에 정사라는 간지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임자라는 간지가 있는 겁니다. 임해라는 간지는 없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요 신금이 편관이 되고요. 지지로는 유금이 정관이 됩니다. 여러분 음양은 다 구분할 줄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견은 임목이 되고 모목이 묘목이 간목할 때는 겁재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색깔별로 제가 스티커를 붙여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술술술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걸 일단 지우고 오행을 지우고 자, 그럼 이번엔 간목이 아닌 뭐로 해볼까요? 수로 해볼까요? 수? 자, 그러면 내가 임수다. 그쵸? 내가 임수다. 그러면 나한테 자, 나한테 천간 비견. 자, 비견은 자, 임수가 되겠죠? 그쵸? 임수가 되고 아시겠죠? 임수. 자, 그리고 겁재는 자, 개수가 됩니다. 개수. 천간으로 개수. 그리고 지지로는 뭐가 되죠? 지지. 자, 지지로는 비견이 해수가 된다. 그 다음에 겁재가 자수가 된다. 자, 그러면 수생목하죠. 목. 자, 목은 그러면
수생목, 개수, 임수 일간의 자, 식상은 목이 됩니다. 목. 자, 목이 되기 때문에 자, 목생, 수생목 해서 목, 간목이 식신이 되고 을목이 상관이 되죠. 자, 지지로는 임목, 그쵸? 임목, 묘목이 각각 식신 상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식상, 그 다음에 재성. 자, 수국, 화 하니까 이 재성은 화기운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수국, 화. 그래서 음양이 같은 병화. 그렇죠? 병화가 편재. 그 다음에 요 사화가 편재가 되고요. 정화. 그 다음에 요 오화가 정제가 됩니다. 자, 양이고 자, 음양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관성은 그렇죠? 수를 극하는 건 뭐라죠? 토국수. 그러니까 토. 자, 토니까 그러면 띄워놓고 자, 무토가 편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정관이 됩니다. 정관. 그리고 진토와 술토와 진토가 편관이 됩니다. 그렇죠? 편관이 될 것이고, 자, 이 축토와 미토가 정관이 됩니다. 정관. 진토와 술토가 편관이 되고요. 자, 그리고 수를 생하는 게 뭐죠? 금생수. 그래서 이 금이 인성이 됩니다. 인성이 되는데, 자, 편인은 음양이 같은 자, 경금.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인. 자, 신금이 정인이고요. 신금이 편인이면서 유금이 임수한테는 자, 임수한테는 이게 뭐가 되죠? 정인이 됩니다. 금생수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떤 식천간에 어떤 게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원리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 십성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한참 떠듬떠듬 거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플에 너무 의지해가지고 십성 찾는 거를 게을리하면요, 사주 공부 여러분들이 욕심내는 만큼 공부가 안 늘고요, 그냥 보고 읽는 수준의 어떤 그런 감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액면가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토대로 직접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목화, 토, 금수 뿐만 아니라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해놓고 전부 다 요거를 한 번씩은 써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십성의 어떤 명칭에 대해서 지금은 뭐 육친은 좀 이따가 강의하겠지만 의미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늦지 않으니까 빨리 이 숙달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걸 일단 좀 제거를 하고, 이 스티커가 색깔이 나와서 색깔 있고 붙여서 좀 편하긴 한데, 이게 꼈다 붙였다 하는 게 또 이게 저번에 보니까 잘 떨어지길래 밑에 또 자석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접착력은 좋아지는데 좀 번거롭네요, 다루기가. 그래서 좀 고민 중입니다. 이거를 자석을 계속 쓸까 아니면 그냥 이 보드마커로 판서로 빨리빨리 쉽게 할까. 아무튼 고민 중인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쉽게 하고 시청각으로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빨리 입력이 되게 하려고 저 스티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실전 연습. 그래서 실제로 사주가 이제 사주를 탁 만세력에서 책자를 보고 찾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 어플에서 찾아서 쓰든 사주를 하나 이제 딱 봤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임자, 을사, 정유, 무신. 이게 너무 기초 강의라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시시할 수도 있어요. 시시하다 생각하면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일간이죠. 일간을 기준으로 십성을 한번 달아 볼게요. 제가 자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 자, 요 옆에 천간 달고 지지 달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연간은 뭐가 되죠? 자, 수국화 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이 되겠죠? 정관. 자, 목생화죠. 목생화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이게 여러분 바로바로 잘 안 나와요. 무수히 많이 몇천 번, 몇만 번을 계속 사주에 쓰는 연습을 해야 이게 안 쓰고도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 도달을 해야 도사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자, 화생토하죠. 토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내가 생하니까 상관. 음양이 다르니까. 자, 그럼 여기는 자 수국화 하는데 음양이 같죠. 그러니까 편관. 자, 이건 잘 봐야 돼요. 그쵸? 같은 화죠. 정화, 사화인데 음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겁재. 자, 화극, 금, 정유 하니까 음양이 같으니까 내극하지만 극하니까 편재. 또 화극, 금이네요. 근데 신금은 양, 정화는 음이니까 정재.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써놓고 십성다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숙제를 내준다고 여러분들 할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명식 20개씩만 주변 사람들이나 임의에 뽑아서 이 십성다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런 글자를 안 해도, 그쵸? 안 해도 여러분들이 십성이 이렇게 딱딱딱 바로 될 수 있도록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해라. 제가 계속 명식 한 100개를 여기 쓰면서 제가 이렇게 다는 거 연습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쓰면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이상 이제 제가 뭐 기본 샘플로 다는 것은 안 할게요. 이거 연습을 제가 책 무슨 책이었냐면 나이스 사주명리, 이게 맹규옥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책 홍보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응용편이라고 있어요. 응용편. 이게 응용편이라고, 이론편, 응용편, 고전편 세 권을 다 봤는데 제가 앞전 책 소개하는데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응용편에 보면 사주 샘플들이 나와 있고, 아까 그런 식으로 십성을 다는 어떤 그런 연습할 수 있는 많은 사주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달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처럼 예를 들면은 이게 임자, 이게 제 사주거든요. 을사, 그쵸? 정유, 무신. 자, 이런 사주가 있다면 이 사주에서 찾을 수 있는 합평충파의 생극제와 기타 신사를 모두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천간에서 뭐가 있죠? 그쵸? 정임합. 그러면 천간 다 써보는 겁니다. 정임합이 있구나. 그쵸? 정임합. 천간에서는 뭐 그런 게 없고, 지지에서는 사유 반합이 있네. 자, 사유 반합. 그 다음에 신유 방합인데 고지가 빠진 방합이 있구나. 그죠? 방합은 세 글자가 다 있어야 온전한 이 방향을 나타내지만 두 글자도 어떤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자유
자의 귀문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간지로 보는 거죠. 간지. 임자. 자, 임자. 양인. 을사. 정유. 정유는 유가 천을귀인이구나. 자, 무신.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연습하게끔 하는 내용이 책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한 2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연습장에다 쓰면서 했더니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하는 공부, 어플을 이용해서 쉽게 하는 공부는요, 여러분들께 될 수가 없어요. 이 공부는 정직합니다. 여러분들 다 나이 한 30 이상 되신 분들이잖아요. 공부 해볼 만큼 해보시고, 그래서 공부는 어렵게 힘들게 막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했던 공부가 진정으로 남는 공부고, 쉽게 하는 공부는 머릿속에서 그냥 금방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팁을 이제 또 하나 드리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좋은 어떤 사주 지식이나 사주 관련된 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주 카페,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카페 잘 보면 이렇게 좋은 글들, 아니면 사주 팁이라든가 이런 원리 이론들을 많은 어떤 고수분들이나 카페 운영자분들이 올려놓으셨는데, 그걸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때뿐이고 머릿속에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저는 어렵지만 그거를 제가 정말 내용이 괜찮다 하는 것은 다 어떤 복사를 해가지고 한글 문서에다가 스크랩해서 편집을 해서 제본을 해서 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한 20-30권 정도 됩니다. 어떤 책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정도 어떤 욕심과 좀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주 연습을 여러분들 좀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 자, 목, 화, 토, 금, 수. 자, 좀 삐뚤어졌네요. 자, 목화토금수가 있다. 그쵸?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주의 어떤 생을 그냥 목생, 화생토라고 이렇게 오행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론을 위한, 그쵸? 그 단계였고, 이거를 아라고 했습니다. 아는 이제 한자로, 아거든요. 나를 뜻하고. 자, 그리고, 요것은 식신상관이니까 그냥 대표로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쵸? 이거는 관성이니까 관. 자, 수는 인성이니까 인. 자,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십성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입으로 좀 숙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사주는 천천히, 예를 들면 사주 상담을 이제 어떤 명식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사주풀이를 해서 통변하고 상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갑자기 와가지고 저 사주 카페든 철학관이든 오셔서 생년월일시리 들이밀면 바로 만세력을 찾아가지고 사주를 쓰면서 바로 통변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쵸?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저도 이제 가끔 그 상담이 들어오거든요.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서. 그러면 제 전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 그러면 미리 하루나 이틀 전에 예약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무한정 갑자기 전화해서 받아서 상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내담자가 전화가 오면 시간 조율을 언제 약속을 해서 몇 시 정도에 전화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생년월일시, 남자, 여자, 음력, 양력을 알려달라 그러면 제가 사주 명식 뽑아놓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어떤 거냐, 어떤 게 제일 궁금하냐, 그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주 명식을 뽑아서 정리를 해서 아까처럼
뭐 천간 지지, 그 다음에 쭉 통변 내용을 작성을 해서 간명지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전화 상담을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느긋하게 무조건 천천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뭐 컴퓨터든 어플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사주를 상담하러 갔습니다. 어디 뭐 철학관이든 사주 카페든. 그런데 이제 뭐 나이가 젊든 뭐 많든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사주 봐준 선생님이 생년월일시 불러보세요. 불렀는데 컴퓨터로 띡띡띡띡 해가지고 그걸 보고 그냥 이렇게 줄줄줄 설명을 해주는데 뭐 잘 맞히면은 좋지만 딱 그걸 이제 책이든 만세력이든 그걸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한자로 멋있게 이렇게 쫙 한자 쓰면서 거기에 또 막 뭐 달면서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사주 상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조금 내공이 있구나. 한자도 막 잘 모르겠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약간 그 권위는 아니지만, 그쵸? 이렇게 제대로 좀 이렇게 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전이나 뭐 써줄 때요, 자기들만 아는 글자로 막 휠갈겨 씁니다. 그럼 우리는 영어 뭐 약자인지 진짜인지 뭐라고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요즘 뭐 어디로 하기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처방전 막 자기들이 아는 의학용어를 막 썼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배운 분이라 의대 나오고 해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어떤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뭐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숙달을 해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오든 쫄리지 않고, 그쵸? 내가 일단은 딱 보면 바로 풀 수 있는 수준 정도 되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워라 내워라 해서 뭐 한 5년 10년 해가지고 책 한 30권 천천히 다 보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팍 포텐 터져가지고 도사처럼 술술 나올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 공부를 해도 육식갑자, 갑자, 을축, 병인정묘, 면도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수두룩하고요. 식성도 바로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 수두룩하고, 아무튼 신살, 11신살도 뭐 뭔지 몰라갖고 이제 손가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지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할 필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탁 보면 도화살, 탁 보면 이게 겁살, 재살, 화개살이구나, 망식살 왔구나. 이걸 바로바로 해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할 게 생은, 자, 우리가 오행으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했지만, 지금부터는 요것은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었고요. 중학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중학교. 그래서 자, 아생식 생입니다. 생. 그 다음에 식생재, 그쵸? 재생관, 재는 재생관, 관생인, 그 다음에 인생아. 네, 인생아 뭐 이런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입에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아생식, 나는 식신상관은 생하고, 식생재, 식신상관은 재성을 생하고, 식생재, 재생관, 재성은 관성을 생하고, 관생인, 관성은 인성을 생하고, 인생아, 인성은 나를 생한다. 그쵸? 이게 생. 일단 그 다음에 극 볼까요? 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인데 이게 초등학교 수준이었어요. 그쵸?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뭐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기초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극은 아부터 해볼까요? 아극, 재. 그쵸? 그 다음에 재는 재극, 인극, 식극, 관극, 이것은 이제, 자, 이게 극. 자, 아극재, 아극재, 재극인, 인극식, 식극관, 관극아.
그쵸?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뭐 아생식이 뭐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습달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 십성, 그쵸? 십성이 어떤 사주에 재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식신도 있고 뭐 편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의 어떤 관계성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쵸? 그 식상생재를, 그쵸? 이 오행으로 아닌 나와 재성의 십성의 이름을 붙여서 명칭을, 대표 명칭을 따서 이렇게 우리가 입에 붙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아생식. 자, 내가 아생식, 그쵸? 식생재, 재생관, 자, 관생인, 인생아, 그쵸? 아극재, 재극인, 임극식, 식극관, 관극아. 자,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주에서 식신상관, 여자 사주에 예를 들면, 여자 사주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여자 사주에 식신이나 상관이 많다. 좀 강하다. 그러면 보통 남자복, 남편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자, 이 내가 여자다. 내가 식신상관이 많으면 뭘 극하죠? 관을 극합니다. 이 관은 여자한테는 남자, 남편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식극관. 자, 이 식신상관이 많으면 관성을 극하는구나. 남자를 극하니까 남자복이 없겠구나. 극하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합니까? 애교 부리고 해야지. 물론 식신상관이 애교라는 의미도 있어요. 애교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애교도 적당하면 좋지, 이거는 많을 때 얘기합니다. 한 개 정도 있으면 적당한 애교로 좋긴 하겠지만 식신상관이 많다. 그러면 남자가 견디질 못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재극인. 이 재라는 의미는 이제 남자한테는 여자 또는 재물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인성은 공부, 문서, 육친으로 또 어머니가 되는데, 우리가 재물과 공부의 어떤 관계를 따져보면 재물이 많아져요. 그쵸? 재물이. 재성이 사주에 편재든 정재든 재성이 많다. 많으면 뭐를 극하죠? 인성을 극합니다. 그쵸? 재극인을 하니까 돈 많고 여자 생각 많고 그러면은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공부라는 어떤, 우리가 용어로 해석을 할 때 인성을 공부로도 해석하는데, 재극인이 들어오면 공부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면 재미를 쫓는 거죠. 돈이나 여자를 쫓다 보니까 많아지니까 재극인을 치니까 공부를 극해서 재성운이 많이 좀 들어오면 공부를 잘 못하고 재미에 빠지고 돈이나 노름이나 여자에 빠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주통변을 해요. 그 원리가 이 간단한 단어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이거 숫자라는 거, 그쵸?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십성의 명칭을 음과 양을 구분해서 붙이는 연습, 오늘 좀 숙제를 많이 내드립니다. 그리고 극과 생, 아극재, 재극인, 임극식, 식극관, 관극아, 이게 안 보고도 술 나오게, 그쵸? 아생식, 식극관, 아생식, 식생재,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이렇게 줄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숙제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힘들다 하시면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투자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건 큽니다. 그쵸?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 말이 떠오르네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